자, 안녕하세요. 열정인 업체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재건축 아파트는 강북구 번동에 있는 이제 번동주공 1단지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 재건축이 이제 추진 중이고,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 공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이 여기 장인 뉴타운 위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우측편에 번동주공 1단지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편으로는 이제 우이천이 흐르고 여기 건너가면 이쪽 이 부분에 그 저기 상계동에서 이제 왕십리까지 운행을 하는 동북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역세권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보다는 이제 지하철이 개통하면 훨씬 더 교통이 편리해질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는 이제 30평 전용 84가 이제 7억 3천에 이제 올라 있어요. 5층에 4층이고, 그리고 1월 달에 9층이 6억 7,500에 거래가 됐고, 작년 12월에는 뭐 6억 3천, 6억 9,500, 6억 7천, 10월에는 뭐 7억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지분을 보면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3.6평이에요. 총 대지 면적이 19,420평, 세대수가 1,430세대, 용도 지역은 이제 3종입니다. 3종의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3.6평이면 그렇게 이제 마른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 분양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기 재건축 이제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사업성 보존 계수라는 거를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시 평균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공시지가보다 해당 구역의 공시지가가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허용 용적률 20%의 최대 2배까지 40%까지 이제 용적률을 이제 올려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번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기 때문에 사업성 보존계수가 이제 적용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예, 요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18평의 대지 지분이 10.58평이고 22평, 23평이 13.08, 뭐 13.36, 그리고 26평이 15.31, 30평, 30평하고 32평이 8.37, 18.93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이제 적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큰 평수 30평하고 32평보다는 이렇게 작은 평, 뭐 18평, 22평 이런 세대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낮게 나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여기 번동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요. 여기 1, 2, 3, 4, 5단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동북선역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1단지가 가장 좋은 입지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제 배치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리 건너면은 이제 지하철역 예정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84고, 보라색이 10구역입니다. 그래서 하늘색들은 각 동별로 이제 골고루 이제 도가 돼 있고, 보라색은 요 뒤쪽 편에 좀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역세권에 이제 초품하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있을 그런 이제 재건축 아파트라고 보입니다.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조감도는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또 우이천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은 꽤 괜찮은 그런 이제 재건축 아파트겠습니다. 구역은 정비구역은 이렇게 되고 정비계획도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6년 2월 20일에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고 3월 2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용도지역은 이제 3종이 대부분이고요. 기반시설 기부 체납은 이제 14.4%라고 돼 있는데 도로가 2.5, 녹지가 3.7, 공원이 이제 5%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건축 계획을 보면, 자, 용적률이 3종이니까 기준이 210이고, 허용 용적률이 원래 20%인데 247.6이니까 그러면 17.6%를 이제 추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성 보존 계수가 적용됐다. 이렇게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토지나 건물 기부 체납에 따라 이제 상한 용적률이 이제 267%, 그리고 법적 상한 3종이니까 300%, 그다음에 267에서 이제 300%까지 늘어나는 거에 이제 절반을 임대 아파트로 이제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는 이제 42층으로 계획돼 있고, 세대 수가 보면 2084세대입니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1957세대, 임대가 127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60 미만이 이제 1199세대, 60 초과 85 이하가 645세대, 그리고 85 초과가 113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 초과 85 이하 평형은 이제 74는 없고 84만 있기 때문에 전용 84 이상 세대수는 이제 758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임대가 이제 127세대 6.1%고, 요렇게 되는 거는 이제 사업성 보존 계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임대 비율이 낮아지는 거고, 종전에 이제 세대 수가 1430세대니까 일반 분양은 이제 527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 비율은 36.85%가 나오는데,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대비 일반 분양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사업성 보존 계수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이제 더 나온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평형이 17평, 18평, 22, 26, 30, 32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32평 세대수가 240세대인데 지금 8호 초과 평형이 이제 113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 32평 소유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8호 초과 평형을 이제 분양을 받게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로얄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8호 초과를 이제 분양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저층이나 탑층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8호 초과보다는 이제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22평 이상 세대수가 이제 920세대입니다. 종전에. 근데 신축 평형이 전용 84가 84 이상이 758세대니까 그러면 22평이 여기서 이제 가장 많단 말이에요. 488세대. 그러면 22평 소유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제 84를 분양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22평을 관심이 있다. 그리고 22평을 사서 이제 전용 84를 분양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로얄층 위주로 사는 게 나중에 이제 그 평형 배정할 때 전용 84를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공공시설부지 순부담 비율은 6.3%입니다. 이게 뭐 다른 데랑 거의 얼추 비슷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여기 20%에 이제 사업성 보전 계수가 1.88배가 적용됐습니다. 최대가 2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한 727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번동주공 1단지는 제곱미터당 387만 원입니다. 평균이. 그래서 이제 1.88배가 이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걸 보니까 이제 공공보행 통로가 10%, 돌봄 시설이 2%, 그다음에 층간 소음 해소가 이제 3%, 방제 안전 5% 해서 2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받는 그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제 받은 걸로 보이고, 주차 대수를 보니까 1.5일대가 나옵니다. 요 정도면 이제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 분담금을 보니까 비례율은 이제 101.7%가 나오고, 수입이 1조 7,653억, 지출이 1조 93억 정도, 공전자산 추정액이 7,434억 정도 됩니다. 근데 현금 청산자를 뭐 3% 정도 현금 청산한다고 계획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비례율이 101.7%가 나왔다. 그리고 종전자산을 보면은 아까 17평, 18평이 공시지가가 25년 공시지가가 2억 4,400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부정률을 한 1.7배 정도 적용을 해서 4억 1,500, 1,600까지 이제 간평이 됐고, 그다음에 22평이
간평이 이제 5억 정도, 5억 200, 300, 600 정도. 그다음에 20 여기 보시면 26평이 6억 1000에서 6억 1800 정도. 그리고 30평, 31평이 6억 7500에서 6억 8400까지 종전자산을 이제 추정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를 보니까 59가 7억 6,300이고 84가 9억 7,300, 109가 12억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조합원 분양 수입하고 일반 분양 수입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일반 분양가의 이제 85%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급 세대가 이제 조합원과 일반 분양이 이제 골고루 평형 배정을 해서 분양 수입을 이제 추정을 했어요. 그럼 실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이제 좋은 평수는 이제 대부분 다 가져갈 거기 때문에 실제 일반 분양하는 거는 이제 전용 5구 이하를 일반 분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분양 수입, 요 추정한 값보다는 이제 분양 수입 자체가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조 92억 정도 되는데, 연면적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지상 49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좀 오타로 보여요. 저기 아까 건축계획에 보면 42층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42층이 맞는 것 같고, 공사비가 7,341억인데 평당 740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42층으로 짓는데 평당 740은 택도 없는 공사비죠. 그럼 요 정도 하려면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당 850에서 거의 한 870, 80 요 정도는 돼야 시공사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사비는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민감도 분석표를 보면 공사비랑 일반 분양가에 따라서 비례율이 어떻게 변한지 이렇게 보면 740에 일반 분양가 평당 3,333만 원. 그래서 34평 기준으로 보면 어 34평으로 이제 11억 3,300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비례율이 이제 101.7%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비가 740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10% 올려도 814만 원이에요. 사실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비가 10%가 이제 올라가도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이제 얼마나 퉁칠 수 있냐 봤더니 비례율이 어떻게 되냐면 98.59%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사비가 10% 늘어나면 일반 분양가를 10%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비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3%가 떨어진다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엔 공사비가 그래도 800 중후반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20% 정도 늘어나면 결국 일반 분양가를 한 20% 정도, 이 정도까지 올려도 비례율은 추가로 3%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어, 20% 오르고 일반 분양가를 20% 올려도 결국 비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6%가 떨어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음에 나올 이 분담금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담금 표대로 분담금 표에 나온 분담금보다 실제 분담금은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별 분담금 추정해서 종전 타입 해갖고 뭐 17평, 그다음에 22평,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6평, 뭐 30평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30평대 이제 30평이나 32평 가진 사람이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2억 8,600, 2억 8,200 요 정도 이제 분담금이 나온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 109를 신청을 하면 5억 2,300, 5억 1,900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22평의 로얄층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전용 84를 분양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분담금이 나온 게 대략 한 4억 6천 정도 분담금을 이제
분담하면 된다. 이제 요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요것보다 분담금은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지금 7억 3천에 매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0평이 7억 3천에 매물이 있었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전용 84 요거죠. 84 분양 신청하면 2억 8,600이니까 약 2억 9천이라고 보고, 그러면 7억 3천에 사서 84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 한 2억 9천 이렇게 나온다라고 돼 있고, 그럼 요거 합치면은 10억 2천이 되고, 거기다가 이주비 이자, 그다음에 이제 분담금 이자는 조합원이 이제 개별 부담을 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도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나올 여지도 뭐 있겠죠. 그다음에 추가 부담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적게는 이제 5천에서 많게는 한 1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나올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분담금이 1억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실매가는 는 11억 2천 정도에서 이제 이주비 이자랑 재건축 부담금을 이제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감사합니다.